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죠. 지금 당장 10달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일주일 뒤에 20달러를 받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달러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뒤 100달러로. 금액을 높여도 여전히 지금의 10달러를 선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하버드 교수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라이브슨 데이비드 LAIBSON은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장기적 이익보다 즉각적인 쾌락을 선택한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 쾌락을 지연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단순한 실험은 인류가 얼마나 조급함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조급한 사람은 항상 지금만 봅니다. 하지만 부자는 언제가 아닌 무엇이 옳은가를 봅니다. 첫째, 조급함은 결핍의 신호다. 하버드대 뇌과학자 조지프 케이스드라이브 조서프 K는 MRI를 이용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조급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놀랍게도 보상 회로 도파민 시스템과 끊임없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급한 사람의 뇌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결핍감이 감정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충동적 선택을 부릅니다. 도파민은 본래 인간이 보상을 예측할 때 분비되는 신경물질입니다. 문제는 조급한 사람일수록 이 도파민이 예측이 아닌 즉시 보상에 중독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과보다 즉각적 반응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칭찬, 작은 손실 혹은 남의 성취에도 극도로 흔들립니다. 반면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뇌는 도파민보다 세로토닌 시스템이 주도합니다. 세로토닌은 지속적인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로 이들이 조급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풍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조급함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진화론적으로 인간은 조급하게 태어났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사실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수십만 년 전 사바나에서 살던 인류 조상은 지금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지금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진화심리학자 리처드 도킨즈는 말하죠. 조급함은 생존에는 유리했지만 성장에는 치명적이다. 과거엔 즉각적 반응이 생존의 도구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즉각적 반응이 판단력의 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인간 뇌는 여전히 즉각적 보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SNS 알림, 주식 시세, 실시간 뉴스. 이 모든 것은 원시인의 뇌를 자극하는 디지털 사냥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의 속도에 맞춰 행동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판단의 깊이에 맞춰 움직입니다. 속도는 돈을 벌 수 있지만 깊이는 불을 지킵니다. 조급한 사람은 항상 불을 끄느라 바쁩니다. 반면 침착한 사람은 불이 나지 않을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엄청난 자산 격차로 벌어집니다. 셋째, 조급함은 판단을 마비시킨다.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경제학 연구팀은 결정 피로디시전 퍼티그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피험자들이 빠른 결정만 반복하도록 만들자 단 30분 만에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활동이 40% 감소했습니다. 전전두엽은 감정 통제와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즉, 조급한 사람일수록 판단 능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항상 후회합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투자하고, 빨리 포기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결정했지만 결코 현명하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와 정반대의 접근을 합니다. 그는 나는 결정을 늦추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의 팀은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일정을 조정할 때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급함이 파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단기적 성과 대신 장기적 실패 확률을 줄이는 쪽을 택합니다. 이게 바로 지능형 인내입니다. 넷째, 감정 통제는 곧 성과 통제다.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라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성공한다. 조급함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말 속엔 사실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남보다 늦으면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하지만 진짜 부자는 감정의 시간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고, 기회가 와도 바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날에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시장의 공포는 신호가 아니라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원칙이 그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이 차이가 부자와 일반인을 갈라놓습니다. 다섯째, 조급함은 자기 신뢰의 결핍이다. 조급한 사람은 사실 시간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결과를 앞당기려 하며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이를 자기 확신, 결핍 증후군 셀프-베러퍼케이션 데퍼섯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결과로 자신을 판단받기 때문에 기다림이 공포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강자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옳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인내심은 훈련된다.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지연된 만족 딜레이드 그래터퍼케이션 훈련을 통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마시멜로 실험에서 끝까지 사탕을 먹지 않은 아이들이 20년 뒤 사회적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즉각적 쾌락을 참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감정이 흔들릴 때 결정하지 않기, 매일 작은 목표를 기다려 달성하기, 즉각적 보상을 줄이는 환경 만들기. 이런 습관들이 뇌의 전전두엽을 단련시킵니다. 결국 인내심은 뇌의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방치할수록 약해집니다. 일곱째, 조급함은 결국 관계까지 무너뜨린다. 조급한 사람은 사람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정에 충실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팀원에게 빨리 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런 조급함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압박받은 사람은 결국 창의성을 잃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초기에 실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지만 조급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사람을 잃었고 결국 애플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그가 복귀했을 때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고 그 인내가 아이폰이라는 혁신을 낳았습니다. 여덟째, 느림은 무능이 아니라 확신의 속도다. 세상은 빨라 보이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느린 결정을 합니다. 워런 버핏, 제프 베이조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들은 모두 빠른 판단보다 올바른 판단을 우선합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 초기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방향을 잘못 잡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는 느림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의 속도로 움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조급한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려는 이유입니다. 조급함은 감정이 아니라 결핍이고 결핍은 결국 판단을 흐립니다. 진짜 부자는 느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내가 미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인내심은 그저 착한 덕목이 아닙니다. 성과를 좌우하는 생존 기술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실험에 따르면 조급한 리더는 단기 성과에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 성장률에서는 평균 47%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급함은 팀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전략적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내심은 뇌의 판단 시스템을 최적화한다.
스탠포드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조급한 사람은 의사결정 순간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먼저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는 공포, 분노, 불안 같은 감정 반응을 관장하죠. 즉, 이들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반면 인내심이 높은 사람은 전전두엽 프리프런털 코텍스이 우선 작동합니다. 이 영역은 계획, 판단, 충동, 억제와 관련된 부위로 의사결정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 차이는 단 1초 안에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1초의 차이가 결정의 질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워런 버핏이 나는 판단의 속도보다 판단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한 것도 그가 본능적 반응 대신 사고의 공간을 확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내는 보상 시스템을 재설정한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윌리엄 맥스웰 교수는 딜레이드 리워드 컨디셔닝 지연 보상 조건화 실험을 통해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인내는 뇌의 도파민 분비 타이밍을 늦추는 능력이다. 조급한 사람의 뇌는 즉각적인 자극에 도파민이 터집니다. 반면 인내심 있는 사람의 뇌는 도파민 분출이 결과에 맞춰 지연됩니다. 즉, 기다릴수록 보상의 쾌감이 커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재훈련입니다. 이 원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의 로엔 머스크입니다. 그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항상 딜레이 리워드 전략을 씁니다. 테슬라 초기 투자자 미팅에서 그는 10년 후 수익을 약속하겠다고 말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떠났지만 남은 소수는 결국 1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머스크는 단기 도파민을 포기하고 장기 도파민으로 자신과 팀의 뇌를 재설정한 셈입니다. 셋째, 인내는 불안의 소리를 줄인다. 스탠포드 행동신경학센터는 조급함이 불안감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뇌에서는 코르티솔, 코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엔 OREPINEPHRIN이 과다 분비되어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급격히 저하됩니다. 즉, 조급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만성적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반대로 인내심이 높은 사람들은 심박 변동성 하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 높습니다. 이는 곧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뇌- 신체 시스템의 안정도를 의미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 사티어 NADELLA는 이 심리적 안정성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되 서두르지 않는다. 그의 리더십 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급함의 문화를 학습의 문화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회사 가치는 7년 만에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넷째, 인내심은 시간 감각을 바꾼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 실험에 따르면 조급한 사람은 시간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항상 불안 상태로 유지시키죠. 반면 인내심 있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이들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생산성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투자 대기 기간을 가장 값비싼 공부 시간이라 부릅니다. 그는 기회가 오기 전까지 철저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기다립니다. 버핏의 말입니다. 나는 99%의 시간을 기다리고 단 1%의 시간에 결정한다. 이건 단순히 느림의 미학이 아닙니다. 시간의 본질을 통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다섯째, 조급함은 성과의 질을 떨어뜨린다. MIT 슬론 연구팀이 12개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급한 리더의 조직은 평균 퇴사율이 2.8배 높고 인내형 리더의 조직은 직원 만족도와 창의성이 3배 높았습니다. 조급한 리더 밑에서는 사람들이 단기 목표를 달성하려고 편법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단기 성과는 오르지만 그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니라 소모적 승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초기에 실패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혁신보다 완벽을 강요했고 결국 동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10년 후 애플로 돌아왔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기다릴 줄 알았고 느림 속의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 인내가 아이폰을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여섯째, 인내는 복리 구조를 만든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복리는 인내심을 시험하는 게임이다. 복리는 단순히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성장의 구조는 복리적입니다. 지식, 인간관계, 명성, 신뢰, 브랜드. 이 모든 것은 시간이 누적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이 복리 구조를 깨버립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고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복리는 끈기를 전제로 합니다. 인내가 짧으면 복리의 곡선은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버핏이 50세 이후에 전체 자산의 90%를 벌었다는 사실은 유명합니다. 그건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길게 버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인내심은 감정의 ROI를 높인다. 하버드 감정경제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산성 47%, 협상 성공률 61%, 리더십 평가 2.5배 높았습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감정 통제력은 내면의 자산 회전율을 높이는 셈입니다. 즉, 같은 노력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구조입니다. 워런 버핏의 조언 중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은 이를 완벽히 요약합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는 단 한 번도 감정에 기반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의사결정은 냉정한 계산 기다림의 조합이었습니다. 여덟째, 인내는 지능형 전략이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행동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다. 아마존의 로켓 성장은 단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20년간의 지연된 폭발이었습니다. 베이조스는 매년 즉각적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클라우드, 물류, AI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인내는 결국 복리의 폭발점을 만든 셈입니다. 아홉째, 조급함은 결국 자기 효능감을 갉아먹는다. 하버드대 마틴 셀리그먼 교수의 학습된 무기력 실험에서 조급한 사람들은 반복된 실패 후 자기 통제감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 빌리프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즉, 나는 어차피 안 돼라는 인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단기 결과에 감정을 걸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면 자신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반면 인내심이 높은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유지됩니다. 이건 뇌의 전측 대상피질 ACC의 활성화되는 패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ACC는 실패를 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뇌의 회로입니다. 열째, 인내심은 결국 운을 만든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운 좋은 사람과 불운한 사람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느리게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예기치 못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인내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운의 시스템화입니다. 운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결국 인내심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를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훈련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에게 쫓기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과학적인 경계선입니다. 마무리. 조급한 세상에서 느림은 혁명이다. 이제 세상은 초단기 쾌락의 시대입니다. 24시간 뉴스, 실시간 주가, SNS 피드, 즉각적인 반응.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 속도를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워런 버핏은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커피를 마셨고, 일론 머스크는 위기 속에서도 계산했고, 사티아 나델라는 혼란 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간의 주인이었습니다. 세상은 조급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오늘 1분만 더 기다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부자의 뇌로 한 걸음 들어선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복리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정리.
인내는 감정의 지배가 아닌 통제의 기술이다. 조급함은 결핍의 표현이고 인내는 확신의 표현이다. 느림은 무능이 아니라 자신감의 속도다. 기다림은 결국 모든 부의 시작점이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